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행정사회 출입국 기본 강의가 25시간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총 25시간 하루에 5시간씩 온 오프 라인으로 대한행사회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 강의, 기본 강의뿐만 아니고 중국 강의도 전반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행사님들 저희 대한행사회 교육부에 좀 연락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F5 16 비자에 대한 최근에 이제 허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 좀 있는데, 공개적인 방송으로는 그 해당 출입국, 지방 출입국이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F5 16 비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F5 16은 이전에 설명해드린 거와 같이 잠수제 거주 비자인 F7 비자에서 F5 16 비자로 변경을 하는 거고, 자,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필요하고, 또 GNI 2배 소득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3월 달까지가 4,405만 1,000원이 GNI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올해 또는 내년 3월까지는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면 내년 3월 달에 잠정 GNI가 발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적용할 건데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4,405만 1,000원이지만 내년에 3월에 되면 5천만 원 가까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4월 1일부터는 정말 GNI 2배로 맞추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올해 또 내년 3월까지가 영주권 신청하기 가장 좋은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시는 질문들이 어떤 거냐면 F7 비자에서 왜 F5 1 비자로 변경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그런 좀 문의 전화가 많아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좀 이게 글로 쓰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글로 쓰면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제 얼굴만 나온 상태에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말만 듣고 설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11,2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좀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 다만 어떤 시스템을 써도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거 음성하고 필기하고 조금 느려지는 건데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E9 비자로 있다가 자, E7 4 비자로 변경을 했다가 자, F7으로 변경한 케이스고 현재 F5 16 비자를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지금 9월에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발급받으니까 한 6, 7, 8, 한 3개월 정도, 허가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등록증 받을 때까지는 거기서 한 2주 정도 더 소요가 됐던 걸로 갑니다. F7 해서 선생님 E7-4에서 F7 비자가 없어졌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E7-4에서 F7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E74에서 F7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은 F7 연장이 이제 문제가 없게끔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뿌리산업 육성대학에 들어오신 분들에 관련된 거는 정책본부에 이미 질의를 했었고 좀 미뤄졌어요.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거 나오면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F7 그 전에 비자가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F516, F516 비자로 변경한 케이스가 조금 있는데 왜 F51 비자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F51 비자는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F516는 E74 기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only F27 비자로 3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하나의 비자로 영주권을 바꾸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F51 비자는 뭐 D7부터 D9 또 E1 E1부터 E7 비자 그리고 거주 비자인 F2 비자 포함을 해서 이 비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가 F51 비자가 일반적이라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F27에서 F516으로 변경하는 거는 F5 영주 자격 중에 F516은 무조건 F7 비자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F7 비자의 배우자인 F71에서 신청하는 비자가 F5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가 거의 많이 없는데 F7하고 F71은 영주권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27에서 F516으로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에피카프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은 F7 비자로만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어떤 비자로? F7 비자로 3년. 자, 그 다음에 인컴은 소득은 GNI 2배여야 된다. 자, 한국어는 KIP 5단계를 이수해야 되고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자, 풀타임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GNI 2배 소득 맞추는 것이다. 정말로 어렵죠. 자, GNI가 지금 계속 내년에 25년 3월 말까지 자, 4,405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자, 25년 내년 3월 달에 잠정 GNI가 나오면 25년 4월부터는 24년 잠정 GNI가 될 건데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내년에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내년에 3월까지 4,405만 1,000원에 맞게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자, F27 비자에서 F516으로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좀 빨리 나왔던 케이스고요. 제가 위임 딜리게이션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F7에서 F516 할 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지만 왜 F51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뭐 4년 돼 있고 F2로 뭐 3년 돼 있으면 여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신청하는 대상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간만 5년이에요. 5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제가 기간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았어요? 기간에 대해서. 자, 5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4년, 23년 1년이죠. 그리고 1년이 22년, 또 1년이 21년, 또 1년이 20년, 다음에 19년. 여기가 1212.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가 F5-1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비자 E7, 1, 2, 3, 4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3년이란 기간은 F2-7으로 F5-16인데 이거는 이제 F2-7이라는 기간만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때 F2-7을 받았고 4년이니까 하나 둘 18년 뭐 이렇게 돼서 이때쯤에 E7-4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F2-7이 20년이 되겠군요. 21년은 F2-7이 안 되죠. E7-4에서 갔으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3년 이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여기고 이거 E7-4하고 F2-7 다 합쳐서 5년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이 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5년이란 기간에서 뭐 상관이 없습니다. F5-1 비자 신청하든 F5-16 신청하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의 5년 중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자, 해외에 90일과 해외에 180일 이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는 모든 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 9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92일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때 입국을 했어요. 이런 경우 자, 나간 기간이 3개월이 넘었죠. 자, 해외에 90일이라는 것은 한 번 출국 1회로 트래블 했는데 90일이 넘거나 또는 1년 중에 180일을 넘어서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다 리셋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하게 되면 1, 2, 3년 3년은 되는데 요때 92일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입국한 이날 이전 거는 기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입국한 날로부터 여기 입국한 날로부터 이때 받았잖아요. 이때 받았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F5-16밖에 없어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간이란 거를 계산할 때 항상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자, 90일과 180일 한 번 출국했을 때 90일을 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져요. 기간은. 그래서 한국에 입국을 하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또는 한국에 있다가 1년의 해외 나간 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건 다 합해서요. 합해서 6개월 이상 되면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된다. 제가 또 경기도에 있는 출입국에 신청을 했을 때 이 친구도 좀 비슷했어요. 여기는 지방 전라도에 있는 출입국에 갔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출입국에 갔을 때 F5-1도 되고 F5-16도 돼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항상 기간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90일을 넘었어. 그래서 이때를 다 제하고 원래는 이거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여길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는 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F5
16으로 신청할 수 있는 F7 비자는 더 이상 신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는 F299이다. F299은 F560는 전혀 안 되고 only 신청할 수 있는 건 요거다. F5-1 비자다. 다만 국내 석사가 되면 F5-10도 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F5-16 비자 허가는 전라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신청을 했어요. 뭐 3개월 만에 비자 허가된 거라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은 1년 걸립니다. 1년. 1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빨리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건데 중요한 건 E7-4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F7 비자로 변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F5-16이건 F5-1이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GNI 2배 소득이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8,8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올해 F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3년이 됐으면 반드시 올해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넘어가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E7-4에서 F7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F5-16으로 신청을 하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소득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정말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꼼꼼하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가지고 있는 현재 F7 비자건 F299 비자건 비자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요. F5-16 이번에 3개월 만에 비자 허가돼서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요즘에 기업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체도 요즘에 문을 닫는 기업체들 많고 또 오늘도 어떤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올해 일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2개월 동안 쉬래요. 2개월이 쉬래요. 2개월 쉬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장도 안 되고 모두 안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을 해야 되고요. 뭐 회사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소득을 받지를 못한다 그 얘기는 E7-4건 F2건 굉장히 영주권 신청할 때 불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회사가 일이 없잖아요. 월급이 밀린 경우는 이동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일주일 정도 회사에서 일이 없는 거는 그래 너 휴가 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2개월 이상 일이 없다. 그냥 본인이 내는 세금만 내거나 월세,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월세만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엄청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회사를 옮겨달라고, 자, 회사 옮길 때 필요한 게 뭐죠? 예, 이적 동의서. 이적 동의서로 반드시 좀 빨리빨리 회사를 옮기는 게 좀 중요하다. 먼저 회사가 안 해준다고 옮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없는데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해주라. 자, 오늘은 F5-16 비자에 관련돼서 사례, 최근에 3개월 정도 지방에, 전라도에 있는 출입국에 신청해서 비자가 허가된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절차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이 지금 11,200명인데 우리 9월 달에 12,000명 정도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영주권 또는 F7 비자에 변경 신청하시는 분들 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굉장히 큰 힘을 내서 강의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구독 좀 요청 좀 부탁드리고 우리 9월달에 12,000명 될 수 있게끔 가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정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